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3박 4일 동안 유엔 개발 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유엔 개발 정상회의 본회의와 유엔 총회에 참석해 각각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인 사회에서 기대했던 동포 간담회는 예정에서 빠졌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은 오는 25일 뉴욕에 도착해 다음 날인 26일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먼저 26일에는 유엔 개발 정상회의 본회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과 유엔 개발계획 OECD가 공동 주최하는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와 글로벌 교육우선 구상 고급회의에도 참석합니다. 26일 저녁에는 뉴욕에 위치한 싱크탱크 5곳 대표와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는 동포 간담회 등 한인 동포들과의 만남이 빠져 있어 한인 사회에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기 그 싱크탱크, 연구소나 저기 저명한 학자들하고 같이 저기 VIP가 모이셔가지고 간담회가 학자들과의 간담회, 학자라든지 연구원들하고 간담회예요. 동포 간담회는 안 들어가 있어요. 27일에는 유엔 개발 정상회의와 반기문 사무총장이 주최하는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5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28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유엔의 성과와 향후 방향, 올해의 총회 주요 의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 주재하는 유엔 평화활동 정상회의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중 뉴욕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국가 브랜드 전시와 K컬처 체험관 개관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롯데호텔이 지난 5월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호텔인 더 뉴욕 팰리스를 인수하고 오늘 롯데팰리스 호텔로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롯데호텔은 뉴욕 진출을 거점 삼아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에도 추가로 호텔을 인수해 글로벌 체인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에서 명문 호텔로 알려진 더 뉴욕 팰리스가 롯데 팰리스 호텔로 이름을 바꿔달고 재탄생했습니다. 133년 전 철도왕 헨리 빌라드의 고급 주택이었던 이 호텔은 1982년 뉴욕 최고의 부호 해리 햄슬러가 햄슬러 팰리스 호텔로 개조한 이후 1993년 브루나이 국왕이 인수하면서 더 뉴욕 팰리스 호텔로 불리게 됐습니다. 롯데 호텔이 지난 5월 8,500만 달러의 호텔을 인수하면서 22년 만에 호텔 이름이 롯데팰리스 호텔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롯데호텔은 뉴욕을 시작으로 미국과 런던, 파리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오는 2020년까지 33개의 호텔을 추가로 인수해 총 50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글로벌 체인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그냥 글로벌 체인 호텔이 아니라 최고의 글로벌 체인 호텔이 된다는 건데, 최고라는 의미는 뭐 하드웨어도 최고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그 고객으로부터 최고의 평가받는 호텔의 글로벌 체인이 되기 하는 게 저희가 파이널 비전이죠. 한편 이번 달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호텔에 투숙할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 방문 시 전통에 따라 월드포 아스토리아 호텔에 머물렀지만 이 호텔이 중국의 안방보험사로 매각되면서 안보를 우려해 정부 측이 롯데팰리스 호텔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미 이산가족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찰스 랭글 의원이 재미동포에게도 북한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지난 14일 찰스 랭글 의원을 만나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의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랭글 의원은 이산 상봉 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아직은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한 초기 준비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랭글 의원이 다음 달에 한국계 이산 가족과 지역 정치인,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하기도 했던 랭글 의원은 지난 4월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에들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도 발의자로 참여했던 이 법안은 한국계 미국인은 이산 가족 상봉에서 제외돼 있다며 북한이 미국 거주 한국 동포들에게도 가족 상봉의 기회를 허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예산이 5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한인 정치력 신장과 한글학교 지원 사업 전액이 모두 반영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건 의원실은 2016년도 재외동포재단 전체 예산이 546억 6,2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외동포 예산에는 미주 한인동포 정치력 신장 등 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재외동포 지원 사업 전액이 최종 예산안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 심의에서는 재외동포재단 2016년도 사업비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약 11% 삭감된 471억 3,200만 원으로 한글학교 지원 등 올해 신설된 사업 예산이 모두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윤조 의원과 김성건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지역별 동포 특별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예산의 증액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포재단은 내년도 재외동포 교육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152억 3,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글학교 교사 육성 예산은 지난해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한 11억 5,800만 원이 배정됐고 재외동포 차세대 사업도 700만 원이 늘어난 57억 6,600만 원, 장학사업도 30억 9,7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 예산안이 점차 신장하는 재외동포 사회의 영향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메디케어 정규 가입 기간에 앞서 메디케어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10월부터는 웹사이트도 개편해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는 어제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디케어 무료 교육 및 아시안들을 위한 웹사이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주최하는 전국 메디케어 교육 주간은 15일부터 21일까지로 누구나 메디케어 헬스케어 사무실을 찾아 메디케어 관련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맨해튼, 플러싱, 브루클린 사무실에서, 뉴저지에서는 에디슨 사무실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싱 사무실에서는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한국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메디케어 무료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크리스토퍼 로 아시안 담당 부사장은 메디케어 연례 정규 가입 기간이 다가오기 전 이번 교육 주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관련 유용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ased on the company's previous study, we found out that 1 in 5 of the Medicare eligibles are not fully aware of what the benefits are that they are entitled to. And even those who are enrolled in the program often find it very confusing to navigate through the system, understanding what parts A, B, C, D, and all those, what they are all about. As a result of that, United Healthcare launched this National Medicare Education Week a few years ago to bring the information to various communities to help people understand what this program is about. So the reason that we're focusing on the Medicare population and the Asian community overall is because we have a large population of first-generation Asians and that aren't used to health insurance. So as this is an opportunity to not only provide them with web access to information, but also to get that one-on-one information at our centers in Brooklyn, in Flushing, in Manhattan, and in Edison, New Jersey.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또 10월에 아시안 대상 웹사이트를 개편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웹사이트는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렌트비에 허덕이는 테넌트도 많지만 주택 모기지를 갚지 못해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주택 소유주들은 뉴저지 홈세이버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겐카운티 도시연맹은 뉴저지주 주택 모기지 제정 에이전시가 최근 뉴저지 홈세이버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이전시를 대신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뉴저지 홈세이버 프로그램은 주택 압류 방지를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가구당 최대 $50,000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금은 주택 소유주의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 상환이나 재융자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주택 소유주가 갚아야 할 대출금은 대출을 받은 시점에서 5년 후부터 매년 20%씩 삭감됩니다. 만약 주택 소유주가 대출 후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대출금 상환 의무는 사라집니다. 한편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은 실직이나 비즈니스 폐업 등으로 월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이미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되고 주택 압류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버겐카운티 도시연맹의 한인 커뮤니티 담당자 수지 박 씨를 통해 한국어 문의와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충 알아듣고 대충 이해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하지만 뉴욕시의 95%에 달하는 이민자 세입자들이 받는 언어 지원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캐브는 최근 도시정의센터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4개 뉴욕시 주택공사 시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221명의 이민자 세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8%만이 뉴욕시가 보장하는 번역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82%는 영어로 작성된 서류에 사인하도록 강요받았고 3분의 1 이상은 모국어로 소통할 수 없을 것 같아 수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브는 40만 명이 넘는 뉴욕 시민들이 입주해 있는 시형 아파트의 언어 소통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문서가 번역되지 않아 비상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이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류에 서명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의 참여 등에서 제외되고 이민자 세입자들의 소외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세입자 중 90%는 흑인과 히스패닉, 5%는 아시안, 4%는 백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째 잠자고 있는 뉴욕시 커뮤니티 지원금 $500만 의미 있게 쓰일 곳을 찾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 지역의 대다수 업주들은 치안 강화를 위한 감시 카메라 설치를 원했습니다. 플러싱 유니온 상인 번영회와 아주인 평등회는 최근 유니온 스트리트 업주 172명을 대상으로 $50만 지원금 활용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 62명은 감시 카메라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도블록 정비가 20.9% 36명으로 뒤를 이었고 청사초롱 전등 설치 14.5%, 조명등 교체 11.6%, 한국 전통 기념물 설치 8.7%, LED 광고판 설치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터 쿠 뉴욕시 의원은 지난 2011년 유니온 스트리트 거리 정화 프로젝트를 위해 뉴욕시 의회로부터 커뮤니티 지원금 $50만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용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5년째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유니온 상인 번영회 이미칸 회장은 피터 쿠 시 의원 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만큼 기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계층과 불평등의 대물림, 가난도 대물림되면서 계층 상승의 기회는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미국에서도 가난한 학생이 성공하려면 유명한 명문대학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교육부가 개설한 대학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연소득 $48,00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가장 낮은 학비를 부과하는 4년제 대학은 하버드대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정부 보조금이나 대출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의 하버드대 평균 학비는 장학금 혜택 등을 감안하면 연 $3,386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에머스 칼리지가 $3,739, 스탠포드대 $3,895, 컬럼비아대 $5,497,
프린스턴대 5,720달러 등의 유명 대학들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예일대, 조지아 공대 등의 명문대들도 저소득층에게는 $10,000 미만의 상대적으로 적은 수업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명문대가 가난한 학생들에게 적은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다른 학생들로부터 비싼 학비를 받기 때문이라며 저소득층 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보조를 받는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가난한 학생들이 해당 대학에 입학하면 학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졸업 후 많은 연봉으로 계층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시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였던 오렌지 카운티 도시들이 하나둘 지역 선거구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플러턴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첫 주민 공청회를 열고 지역 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도 위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한인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플러턴의 서쪽은 빨간색이 더 짙어 더 많은 한인이 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인구 10만 명이 넘는 플러턴시는 지도에서 보듯 그동안 한인 등 소수계 인종의 분포와는 상관없이 시 전체를 선거구로 하는 단일 선거구제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결국 플러턴시 의회는 오늘 주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시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릴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회의 공청회 그리고 8회의 주민회의를 통해서 총 최소 11회의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민 공청회는 내년 4월까지 이어집니다. 플러턴시 의회는 4월 7일까지 현행 단일 선거구제를 지역 선거구제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을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히 플러턴 주민들의 의견이 공평하게 대표되어야 하는 만큼 공청회 등 한인들의 참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플러턴 시의회 의원 5분이라는데 그분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우리 선거구 개편, 구역 개편에 도움을 바라는 그런 심정이에요. 한편 오렌지 카운티 도시들 중 애너하임시는 지난달 지역 선거구제 도입을 결정했고 인구 10만이 조금 안 되는 부에나팍의 경우 자발적으로 단일 선거구제에서 지역 선거구제로의 교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요즘 스쿨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휴스턴에서는 스쿨버스가 전복되면서 2명의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스쿨버스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 휴스턴에서 스쿨버스가 전복돼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휴스턴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학생들을 태우고 고가도로를 달리던 스쿨버스가 다리 밑으로 추락해 학생 2명이 숨지고 버스 운전사를 포함한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한 승용차와 스쿨버스가 충돌했고 스쿨버스 운전사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결국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e and her saw spokes and boom. And the boom was the tire on the bus. And after that, it was so fast, all we saw was the bus falling down. 해당 학교 측은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한 채 버스 기사는 3년 동안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스쿨버스와 관련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1일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한인 학생 이현준 군이 스쿨버스에 홀로 방치됐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난주 얼바인에선 30여 명의 학생을 태우고 5번 프리웨이 한복판을 달리던 스쿨버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도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위급 상황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빈발하는 스쿨버스 사고로 학생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안전 매뉴얼 강화와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추진 등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노인을 노리는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팡이 하나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일명 지팡이의 재발견 보실까요?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Yo, give me your wallet. I'm not kidding.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이용해 두 젊은이를 간단히 때려 눕힙니다. 지팡이를 무기로 사용한다고 해 케인 프로 불리는 일종의 호신술입니다. 미국에서는 힘없는 노인을 노린 강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케인 프를 배우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케인 프 교실. 괴한이 목을 졸라도 지팡이 하나로 간단히 물리칩니다. It's fun, helpful, and it gives a sense of that you can actually protect yourself and that you just don't have to feel threatened at all. 운동신경이 예전만 못해 자신이 휘두른 지팡이에 맞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지키겠다는 의지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습니다. I thought, oh, I'm using it because I can't move around. And now I see it as a weapon. 케인프는 색다른 운동법으로도 활용됩니다. 지팡이를 들고 에어로빅을 하듯 몸을 움직여 운동 효과를 내는 겁니다. Make you feel young, give you more energy. You know how to protect yourself. If not, what happened? You let him suck it to you? No way. 지팡이의 재발견으로 불리는 케인프는 미국 전역에서 3,000명 이상이 배울 정도로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013년 버로칼리지 아시안사교클럽의 신입생 신고식에서 신입생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 의원의 남동생 앤디 맹이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먼로 카운티 대배심은 클럽 회원 5명에게 3급 살인 혐의, 32명에게 폭행과 괴롭힘 혐의, 당시 클럽의 회장이었던 앤디 맹에게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경찰에게 잘못된 진술을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플러싱 고등학교를 비롯해 학업 성적이 부진한 뉴욕시 내 62개 학교에 대한 공청회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졸업자 등 모든 시민들은 공청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25, 26학군에서는 플러싱 고등학교에서 25일 오후 6시부터 9시, 마틴 벤 뷰런 고등학교에서는 28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한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펠팍 경찰서 수사관은 지난 8일과 10일 야간 시간대 브로드 애비뉴 인근에서 각각 31세와 33세 한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30에서 35세가량의 히스패닉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뉴저지주에서 두 번째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지난달 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맘머스 카운티의 57세 여성의 증세가 악화돼 지난 9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퍼세이 카운티에 거주하던 65세 남성이 바이러스로 사망한 후 약 2주 만입니다. 올해 뉴저지주에서는 사망자를 포함해 총 10명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에는 햇살이 뜨겁겠습니다. 토요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고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